제주시 노형동 투룸에 2021년 11월 25일 이사와서 약 15개월 살았습니다. 이제 서귀포시로 이사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시와의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이사해서 여러가지 살림이 필요했는데 당근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사하는 비용은 용달차 2대 그리고 옷장과 소파 보관하는 데 20만원, 총 6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옵션은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비데, 싱글 침대 뿐이고 옷장과 소파, TV, 세탁기 등은 제가 추가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TV도 당근마켓에서 33만원 주고 샀습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이 넓어서 소파가 2개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큰 소파를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사하는 집에서 지금 소파를 가져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파를 1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폐기물도 돈을 받나요? 돈을 받죠. 예? 돈을 받아서 하는 거죠. 아, 이거 버리는데 이제 돈을 받고 버리는구나.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버리는 그렇죠. 어떻게 받습니까? 옷장이 3개가 필요한 것은 이불, 겨울옷, 여름옷 이렇게 넣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집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옷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집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이 집은 생각보다 많은 폐기물이 나와서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역시 이 집도 저 사다리 차는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저 앞에 이삿짐 실린 큰 트럭은 서울까지 옮기는데 45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옷장으로 방 칸막이로 활용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소파, 책장 등이 있어서 용달차 한 대로는 어려웠습니다. 새로 3칸짜리 옷장과 새로 10만원짜리 구입한 소파도 있고 그래서 용달차 2대를 불렀습니다. 잘 가라. 와우. 휑하고만요. 아쉽구만. 볼게요. 이거 튀어. 안녕. 잘 있어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 새 집에 도착해서 안 쓰는 온수 매트와 전기난로 그리고 쿠커 보온 밥통을 당근 마켓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1인용 안락 의자와 1인용 매트리스 그리고 매트리스 깔판 등을 당근 마켓을 통해서 샀습니다. 이 매트리스 깔판이 저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주 튼튼한 스티로폴이고 이렇게 조립식이라 아주 편리했습니다. 가볍고. 이 서귀포시 쪽은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도 샀습니다. 주변 환경은 노형지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통으로 돼 있는데 18평이 굉장히 넓은데 오직 커튼으로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여긴 비대가 옵션이라 노형시에서 비대를 해약하고 왔습니다. 혼자 살기엔 큰 불편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짐은 다 옮겼고 정리한 일만 남았습니다. 노형시에서 33,000원 주고 당근마켓에서 둥그리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여기 넓어서 이 둥그리 청소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형시에서는 베란다가 있고 없고 차이가 월세가 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여긴 베란다가 있고 전경도 바다가 보이고 정말 환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쪽 장소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50m 풀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에 비해 단점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 선택한 새 집입니다. 제주시 투룸에서 쓰던 소파, 4인용 소파를 당근마켓에 나눔으로 내놨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대형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4인용 소파 나눔을 받아서 교체했습니다. 더 좋은 소파였습니다. 옷장으로 공간 분리를 하고 보니 이젠 방이 3개가 된 듯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부엌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대, 냉장고, 식탁이 있는 곳이 한 공간, 그리고 소파, TV를 볼 수 있는 거실 공간, 그리고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잠자는 매트리스, 옆에 화장실, 이렇게 공간이 3개로 분리됐습니다. 책상 앞에 트인 공간은 파티션을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막아놨습니다. 파란 1인용 소파는 TV 볼 때 누워서 볼 수 있는 소파로 당근마켓에서 나눔 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이 집이 다 좋은데 이 베란다가 좀 낮아요. 한 150 이상 돼야 되는데 이 높이가 1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큰 사람은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요 위에 저기 보이는 이런 난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그 난간이 굉장히 튼튼한 쇳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유리 난간 위로 덧대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리고 비용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리고 위로 되는 거는 불법 부착물이라고 해서 룸이라 법에 저촉됐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여기를 좀 창고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햇볕이 직사광선이 바로 듭니다. 좌측에서 저 우측으로 해가 뜨니까 상당히 긴 시간 여기 햇볕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여기 갖다 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커튼 같은 걸 하나 치면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기 위에다 저런 거 설치하는 건 불법 건축물이라 안 된답니다, 관리소에서. 그렇다고 이 안쪽에, 유리 안쪽에 설치하는 건 괜찮은데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좀 굴려서 요 위쪽에 압축봉을 길이를 재보니까 한 4.3m 정도 되는데, 압축봉을 갖다 놓으면은 아주 위험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압축봉을 샀습니다. 다행히 4.5m 압축봉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압축봉을 설치하는 과정이 자세히 안내된 설명서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설치했습니다. 이 4.3m 압축봉을 하나로 이렇게 댈라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받침대를 대야 되는데 어디 마땅한 게 없나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과일 받침대라는 게 있어서, 하나는 저 유리 난간에 이렇게 대고 하나는 압축봉에 이렇게 대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30cm 압축봉입니다. 좀 두꺼웠으면 좋았을 텐데 30cm 이렇게 얇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를 햇볕을 가려서 이쪽을 창고로 쓰는 겁니다. 아, 예술이야. 예술이야. 중간에 지지대. 아, 예술. 나의 안락의자. 오, 예술. 아, 예술.
압축봉 사이 연결 부분을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연결시켰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면 밑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 지붕 위로 떨어질까봐. 그리고 그 커튼봉을 이쪽 안쪽에 있는 물건에 다 연결시켜서 줄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떨어져도 밑에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 서귀포로 언제든 놀러 오십시오. 평일이든 휴일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테니스를 칠 수 있습니다.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실내 테니스장에서, 햇볕이 나면 실외 코트에서, 엄청 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 테니스.